중학생의 보궐선거 정책토론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정책토론회 사회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김태현입니다. 총학생의 선거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정책토론회 전체 사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해야 하나 더욱 많은 구성원의 참여를 위해서 시간 조정의 사유로 위원이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책토론회는 후보자와 선거본부의 정책을 알리는 장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순서는 정책 소개 30분,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 10분 순으로 진행됩니다. 질의응답의 경우에는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고 질의해 주시되 후보자의 답변 시간은 3분으로 제한됩니다. 이 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토론회 시 평등 문화를 훼손하는 발언 및 비난, 비방 등의 발언은 경고 없이 제지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평등한 선거 문화 확산을 위해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회 시작에 앞서서 오늘은 4.19 혁명 기념일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서가신 모든 분들과 지난 4.16, 12.9 사회적 참사로 인해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기원하며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예를 갖춰주시고 모두 일어서서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와 계신데요. 먼저 선거본부의 정책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30분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5분 전, 1분 전에 각각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거회대 제39대 보궐선거 선본 해성 정후보자 김동률입니다. 후보자 송민석입니다. 요새 바깥 날씨는 슬슬 봄을 넘어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학생 사회는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 차디찬 겨울을 보내왔습니다. 학생 사회는 차가웠으며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절에 겨울이 있으면 다시 봄이 오는 자연의 이치처럼 학생 사회도 언제나 겨울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사회도 이제 따뜻한 봄으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학생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학교뿐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간 다른 학교들도 코로나의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 학생사회의 맥이 끊어진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학교들이 지금 다시 봄이 되어 꽃피고 있는 것처럼 저희는 저희 성공회대의 봄이 되어 다시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요번 선거에 대략 13개 정도의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드릴 공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13개가 저희 모든 공약은 아니고 또 저희가 뭐 이것만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최소한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공약들은 모두 이행해내겠다는 약속임과 동시에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PT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 이 13가지 공약을
죄송합니다. 저희 준비가 좀 미흡해서 저희 학교생활, 소통, 복지, 진로 취업 이 네 가지 분야로 저희 13개 공약을 대략 나눠봤는데요. 근데 사실 모든 공약이 어떤 한 분야에만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모두 연관되어 있는 공약들이겠지만 크게 대분류를 했을 때 이 정도로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우선 첫 번째는 학교생활 관련된 공약들인데요. 저희 학교생활 관련돼서 농촌활동 다시 시행하겠다, 대동제 다시 시행하겠다, 그리고 가을에 간단하게 가을 영화제 하겠다, 단합대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임으로 따지면 그 농민학생연대활동이라고 해서 뭐 많이들 그냥 농촌봉사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연대를 통해서 농민의 삶을 경험하고 현 농촌의 상황을 알림과 동시에 단절되어가는 도시와 농촌 간의 연대를 다시 이어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졸업 요건으로 사회봉사가 필수적인데 이 사회봉사를 대신해서 농화를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졸업 요건인 사회봉사를 안 하고 농활로 대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사회봉사보다 농활이 좋다, 농활보다 사회봉사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동안 총학의 부재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농활을 다시 만듦을 통해서 하고 여러분들이 자신이 사회봉사를 하고 싶다면 사회봉사를, 농활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농활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게 더 올바른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농활 다시 시행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 다음으로 대동제가 사실 대동제는 코로나 상황이었던 것에 비해서는 그 전때 비상대책위원회나 학생의 노력으로 비대면의 형식으로 대동제를 열거나 하는 식으로 완전 농활처럼 단절되었다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학생회가 비상대책위원회 형태로조차 부재했기 때문에 축제를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뭐 항상 진행하던 축제 저희 다시 총학생회 서게 되면은 다시 진행하겠다 뭐 이 정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대동제 농촌활동 큰 행사 사이에 좀 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바로 기획에 들어가야 될 정도로 저희가 임기가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면 뭐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중간에 뭔가 휙 비어 보이는 시간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과정에서 간단하게 총학생회 측에서 간식이나 뭐 간단한 술, 뭐 맥주 이 정도 준비해 놓고 영화 상영을 하는 간략한 행사 생각하고 있고요. 단합대회도 앞에 영화제와 같은 맥락인데 사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간단하게 e스포츠 대회를 열거나 아니면은 체육대회 방식으로 뭐 축구나 몇 가지 종목을 정해서 적당히 상품 걸고 지금 저희가 학부 간 교류가 조금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부 간 교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가장 큰 공약 네 개 중에 두 개가 이 학교생활 파트에 있는데 저희가 전면으로 내세웠던 것 같은 경우에 농촌활동, 대동제 그리고 이제 사물함 교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열겠다 이렇게 네 개 약속 드렸는데 그 네 개 공약 중에 두 개가 있는 만큼 이 학교생활 파트가 저희 선본이 학교를 1년 동안 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볼 만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소통 관련된 공약들 저희 준비했는데 크게 총학 간담회, 라이브 방송, 에브리타임 총학 게시판 이렇게 세 개의 키워드로 준비했어요. 사실 저희가 밑에 간단하게 설명을 써놓긴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글씨가 잘 보이는 것 같진 않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 저희 우선 총학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총학 측에서 간단한 다과와 함께 간담회 열어서 신청자 받고 그 간담회 진행하면서 지금 총학의 현 상황이 어떤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드림과 동시에 하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조금 더 이러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러한 점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 충분히 수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오프라인 공간이고 이와 동시에 사실 간담회가 저희가 뭐 100분, 200분 오신다고 다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선착순으로 받게 될 것 같아서 언제든 편안하게 총하게 건의할 수 있는 건의함을 건물별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려고 해요. 최대한 저희는 어쨌든 1년 총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단절되어 있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영할 거기 때문에 간담회나 건의함 등의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고 이제 이어져서 3번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에브리타임 총학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에브리타임에 총학생의 게시판을 만들어서 사실 뭐 오프라인으로 하게 했을 때 편하게 말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에브리타임 통해서 할 수 있고 동시에 저희 총학생의 행사 같은 거에 대해서 총학 게시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총학 게시판 만들 예정이고요.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좀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생각 중인데 뭐 인스타 라방이라거나 아니면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지금 학교에 있는 이슈 같은 걸 좀 이야기하고 아니면은 뭐 건의함을 통해서 사연 등을 받아서 사연을 읽어주거나 아니면 또 뭐 패널이 필요하다면 패널을 통해서 현재 학내 이슈 뭐 또는 학예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간단한 라이브 방송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제가 발제하고 다음 두 파트에 대해서는 저희 부후보자이신 민성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복지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 파트는 총학생회가 작년에 정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학우분들을 위한 편의 사업이 많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학생회에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의 복원과 더불어 학우분들을 위한 편의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사물함 교체 사업입니다. 우선 현재 사물함이 딱 봤을 때 노후화된 것을 저희는 인지하고 있고 또한 사물함이 제대로 열고 닫히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학교 측과 대화 나눴을 때 학교 측 역시 적극적으로 교체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공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적 구매 지원 사업입니다. 그 도서가 수업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도서를 혹은 관련됐다고 여겨지는 도서를 도서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을 하여 도서 구매 비용에 대한 부분을 보조해 드리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야식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총학생의 출범이 아마 되면 중간고사 이후가 될 것 같은데 그때랑 적어도 그 이후에 야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아마 예상은 1학기 기말 그리고 2학기 중간 기말 정도 예상되고 있고 뭐 그 외에도 할 수 있다면 이벤트성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산 대여 사업입니다. 원래 진행되었던 우산 대여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매일 끊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살려서 뭐 요즘은 기후 위기 여러 가지로 뭐 기상청의 그 예보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산을 챙겨오지 못한 학우분들을 위해서 우산 대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진로 취업 파트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서 좀 미흡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당장 진로나 취업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선본 구성원 중에 이 부분은 사실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건의함 통해서 사업 건의받고 그 중에 심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 진행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저희 일단 좀 미흡하긴 하지만 가져온 건 진로 특강하고 작가와의 만남 두 가지 사업 준비를 했는데요. 진로 특강 같은 경우에는 우선 최우선적으로는 교수님들 아니면 혹은 교수님들을 통해서 우리 학교를 졸업해서 직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을 모셔와서 그 하고 여러분들이 좀 직업을 선정하거나 아니면 그 방향성으로 나가는 데 도움 받을 수 있는 말을 나누는 사업을 예상하고 있고 만약에 그 외에 사실 요번에 미래학부나 경영학부는 뭐 원래 학과론 존재했지만
바뀌게 되면서 편제가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선배님이 없다면 그 특정 원하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직업 종사자분을 모셔와서 강연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와의 만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앞에 진로 특강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특정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향으로 앞에서 저희 진로 특강이 그 진로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이야기했다면 후자 같은 경우에는 특정 책 뭐 아니면은 특정 누가 쓴 책에서 책을 읽고 책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강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도 저희가 제휴 사업 같은 거를 생각을 하긴 했는데 사실 제휴가 저희가 먼저 요청하는 것도 있지만 들어와야 좀 수월하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해서 뭐 기존에 원래 하던 제휴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그게 제휴하고 있다가 끊겼다면 다시 제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제휴 사업 가져올 수 있다면 새로운 제휴 사업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실 준비된 발제가 엄청 길진 않고 저는 이 자리가 발제보다는 학우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봐 주시고 저희가 대답하는 게 더 중요한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제를 길게 준비하진 않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저희 발제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네, 정책 소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입니다. 질의하고자 하시는 사항이 있는 구성원께서는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으신 뒤 성함과 질의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분들의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질의 있으신 분께서는 손 들고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부족해서 네,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37대부터 38대 초반까지 총학생회를 했었는데요. 사실 정책 토론회 보면서 기조가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기조를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는 총학 비대위를 하면서 어떻게 다음 대로 연결을 할 수 있을까 고심을 했지만 다음 대로 연결을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고 후보자분들께서도 계속 단절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시고 단절 다시 있겠다고 하셨는데요. 성악이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그 다음 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건지 어떤 고심을 하고 계신지 먼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기조 부분이 확실히 저희 발제에서 저희가 원래 발제 준비했었는데 지금 좀 긴장해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총학생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조는 소통이다라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총학은 어쨌든 학생들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대표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학우들의 의견을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단절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사실 저희가 출마하게 된 이유도 단절을 이만 끊어내야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어떻게 갈 거냐라는 질문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약속한 것들 다 이행하고 총학으로서 괜찮은 행보를 보인다면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올해 자체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총학이라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생각 중인 건 저희 내부에서 일을 좀 잘하고 괜찮은 것 같은 사람들을 구해서 다음 때 총학으로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런 이어짐이 계속되는 그림이 저희가 그리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고요. 뭐 물론 저희 내부에서가 아니라 또 다른 분들이 총학 후보로 나오게 된다면 뭐 그렇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고 만약에 원하시는 분이 없더라도 저희 내부에서 최대한 이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 가능한가요? 혹시 답변 주신 거에 대해서? 일단 저는 기조를 정책 공약적인 면에서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총학을 이끌어 가실 건지 어떤 걸 중점에 두고 가실 건지 좀 여쭤본 건데 다시 좀 고민해보시고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괜찮은 행보를 보이면 뭐 잘 나올 것이다 뭐 이런 뉘앙스를 좀 이해를 했는데 저는 사실 계속해서 총학이 어떤 걸 사람들이 총학으로서 갖는 부담감이나 일에 대한 힘듦 때문에 저는 그게 더 심하게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 학교는 총학생에게 기대하는 점이 높고 어려운 점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안에서 구성원들이 소모되지 않게 하면서 아 정말 총학생회가 할 만한 거구나 혹은 총학생회가 정말 재밌구나 혹은 총학생회를 하면서 얻는 것들이 이런 게 있고 내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 하는 그런 구성원들 안에 고민도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사실 드리고 싶은 말이 더 많지만 좀 더 총학생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나 방법 혹은 공약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구성원들이 일을 잘한다고 총학생회가 돼야 하는 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좀 더 다음 달에 어떻게 이끌어 가면 좋을지 혹은 다음 달에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기조에 대한 부분은 막 고민을 좀 하고 저희가 마지막 발언 때 기조 관련해서 다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뭔가 말로 확실히 정리되는 게 없어서 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총학생회가 계속 나오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누구도 부담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공감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일을 잘하는 사람이 총학생회를 이끌어가야 된다. 뭐 저희가 뭐 일 잘하는 사람으로 해서 다음 때 만들어내겠다라고 했지만 물론 그 일 잘하는 것과 더불어 학생회장 리더로서의 자질이 중요한 건 분명하고요. 저는 저희 내부에서 만들어내겠다는 건 올 한 해 성공적인 사업 경험과 어쨌든 그 안에서 소모되지 않는 환경을 최대한 가면서 지금 있는 구성원들이 소모되어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다음 때를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기에 내부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전 질의 관련해서 간단하게 저도 의견을 좀 첨언하고 다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총학생회가 계속 부재한 이유는 단순히 질병 문제라고 하기에는 저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지 좀 오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재가 계속 이어지는 거는 뭔가 졸업에 대한 압박 혹은 취업에 대한 더 고민이 빨라지는 시기 등등 좀 더 넓은 문제, 사회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거를 내부 안에서 찾아내겠다, 우리가 잘하면 나오겠다라고 지금 당장 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근데 앞에서 이제 소모되지 않는 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공약이 좀 많은 것으로 보여요. 근데 저는 정책 토론회가 후보자의 방향성이나 좀 공약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이게 실현 가능한지 뭐 농아를 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갈 건지 어디로 갈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참석을 했는데 제가 정책 토론회 지금 발제를 통해서 들은 거는 이거 하겠다, 이거 하겠다, 이거 하겠다만 들었지 이걸 어떻게 시행하겠다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한 방에 다 듣기로 질문을 드리면 시간이 3분밖에 없어서 하나씩 나눠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질문인데 그 플랜카드에 농아를 가겠다라는 것을 되게 큰 주요 공약으로 좀 내세우신 것으로 봤어요. 근데
농화를 앞서 갔을 때 안전 문제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고 그런 물리적인 안전 문제 아니라 좀 심리적인 안전 문제, 인권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발생해서 그 이후에 사후 처리를 해야 됐던 일들이 매년 좀 한두 번씩은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인권위원회에서 질의 보냈던 거에 대한 문답을 봤는데 그거에 대한 문답이 총학생회 혼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논의된 것이 없다라고 답변을 주신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농활 자체는 총학생회 사업이고 그 이후에 그 아래 있는 이제 학부들이 따라서 그 산하로 따라가는 형태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를 메인 공약으로 가져갈 정도시면은 뭐 어디로 가겠다라든지 어떤 형태로 가겠다라든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나 고민들이 있어야 지금 당장 방학이 얼마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실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첫 번째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좀 논의된 것이 있는지 두 번째는 간다고 했을 때 안전과 관련돼서 논의된 것이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활 저희가 메인으로 밀고 가고 있는 만큼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냐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우선 현재 상황에서 그 각도 지자체들과 컨택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 뭐 지금 예상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그 뭐 총학생회만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인권위 답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안전 문제에 관해서. 근데 뭐 저희가 완전 안 만들겠다라기보다는 사실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 각 학부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대장이나 아니면 그 학부 학생회들이 관리하게 되는 저희 총학 인원이 전부 붙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단순히 저희가 정해서 통보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하다에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뭐 사실 안전 가이드라인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점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아마 바로 농활 준비를 들어가야 될 텐데 임기를 시작하면 뭐 안전 관련 부분에서 지금 좀 미흡하고 생각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부분은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가 메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지금 지자체들과 어쨌든 농활의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농활을 갈 지역을 선정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뭐 자매 결연을 맺고 계속 가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롭게 컨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현재 뭐 선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각 지자체들과 원활히 소통 통해서 컨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가 질의 드려도 괜찮나요? 네, 추가 질의하고 네, 이어서 뒤에 분 발언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도 조금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이드에 관련해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아까 기조랑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총학생회에서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는 안전 가이드가 있어야 그 가이드 안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수정을 하는 형태인 거지 그냥 모든 것을 협의를 통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냥 사실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아서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농활에 가는 것보다 저는 안전하게 못 갈 거면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올해 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학교에 농활이 아닌 다른 형태로 사복 말고도 봉사를 세울 수 있는 뭔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다른 방안으로 그 봉사 활동을 채우는 것을 이제 학생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전 관련된 게 계속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달린 만큼 어디를 어떻게 가느냐보다는 어떻게 안전하게 가고 어떻게 해야 문제가 안 생기느냐를 좀 더 고민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의견 전달드립니다. 간단히 답변 뭐 조언 주신 거라 크게 답변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거 잘 들었고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사실 어디를 어떻게 가느냐보다도 얼마나 안전하게 그리고 구성원들이 다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현재로서 그 부분이 미흡한 점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정말 한번 다시 고려를 해보거나, 물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다른 방안에 사회봉사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 수 있다면 만들고, 농활 자체도 좀 더 안전하고 문제 없는 공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선 뒤에 학우분 먼저 손드셔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농활 얘기해 주셨는데 지자체랑 협의한다는 내용이 이해가 좀 안 돼서요. 농민학생연대 활동은 그 카드뉴스에도 올려주신 것처럼 그냥 농촌 봉사활동이 아니라 농민학생연대 활동이기 때문에 농민과 학생이 주체 대 주체로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가 아니라 농민회, 전국 농민회 총연맹과 함께 학생회 단위에서 논의를 하고, 그래서 농민들이 직접 학생들을 받아서 함께 할 고민을 하고 준비하는 행사가 농활인데, 뭐 지자체라는 기관이 끼어서 농민들과의 생활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지, 기존에 해왔던 우리 대학 사회에서 해왔던 농활과는 좀 다른 개념의 농활을 소통하고 계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기존처럼 농민회와 진행하지 않는 이유나 또는 지자체와 정확하게 어떤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사실 뭐 컨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정도로 말을 정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농민회와 컨택해서 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그냥 지역 관련해서 지자체의 협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뭐라고 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농민회와 컨택도 할 생각이고, 지금 저희가 농민회하고 직접 컨택하기엔 후보자 입장이고 해서 그냥 이제 지역 지자체에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냥 인연으로 연락했다 정도인 것 같고요. 아마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는 게 원래 농민학생연대 활동의 의미기도 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보태도 될까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농민회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활은 기본 농민회도 그냥 우리가 학생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 농민들이 도움을 받는다, 농민들이 밥을 먹여준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농민들과 함께 농민들의 현안이 뭔지를 보면서 실제 농민들의 생활 속에 있는 여러 어려움과 우리나라 속에서 농민의 현실에 대해서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또 학생들의 문제를 농민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논의하고 토론하는, 생각보다 MT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행사인데 거기에 주체로서 농민이 소통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금 정책 준비하시면서 조금 좀 더 보완해 나가주시면 좋을 방법인 것 같고, 사실 지자체는 농민들과는 특히 함께 협업을 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는 농민을 종속시키기 쉬운,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고보조가 굉장히 제도가 취약한 상황에서 당연히 지자체와 농민과의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2년으로 지자체와 이렇게 소통을 해보고 있다고 하시는데 농활을 준비함에 있어서 필요한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민회와 이전 분명 학생회들이 해오던 방식도 있을 것이고, 또 농민회가 지금까지도 대학 단위들과 함께 이어오는 방식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농민과 학생 연대 활동인 만큼 농민의 초점, 학생의 초점을 맞춰져서 사업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이름 말 그대로 연대의 관점을 잘 살려서 그냥 이름만 농활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농민들께도 그래서는 폐를 끼치는 모양새고 학생들에게도 전혀 농활의 의미를 새기지 못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잘 보완해서 준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답변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씀 듣고 느낀 점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요새 뭐 농활이 오히려 일해보지 않은 학생들이 오면서 오히려 뭐 농사에 방해가 된다 이런 얘기도 가끔 들려오고 있고, 그리고 사실 학생들도 단순히 농촌에 봉사하러 간다라고만 느껴서는 안 되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민의 삶을 체험하고 현재 농촌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동시에 단절되어 가고 있는 도시와 농촌의 그런
관점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정책 토론회라고 해서 지금 정책 얘기가 나와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 어떻게 보면 총학생회가 학교를 좀 대표하고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총학생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을 궁극적으로 목표를 바라보는지를 잘 못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두 후보님께서 지금 우리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정책 토론, 정책이라는 이야기만 나와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런 정책이 나왔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총학생의 궁극적인 목표,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후보님이 두 분 다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저 먼저 답변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네. 예, 지금까지 제가 마이크를 계속 잡고 있어서 부 후보님 먼저 답변 원하시면 해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총학생회 나오면서 가장 크게 얘기하고 싶었던 건 어쨌든 학생사회 재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사회 현 구성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분들에게 뭔가 좀 신뢰가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제가 바라보고 있는 학교는 뭔가 이제 학생사회가 완전한 작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각 학부 학생의 비상대책위원회 형태로 노력하고 계셔 주시는 중앙운영위원회 위원분들이나 뭐 다들 존재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1년에 총학의 부재가 컸다고 생각이 들고 총학의 부재는 학부 차원이 아닌 학부 차원을 넘어선 총학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모두 멈춰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학생사회 재건이 가장 저희의 큰 부분입니다. 제 질문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거 외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조금 더 듣고 싶은 부분이라거나. 정확히 딱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학교를 바라보는 시선도 중요하긴 한데, 가장 궁금했던 거는 이제 이 정책이 어떠한 근거로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정책이 어떠한 근거로 나왔냐라는 건 저희가 어쨌든 메인으로 얘기하는 농활 축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부분의 총학생회가 있을 때 계속 진행돼 왔던 사업이고 그런 게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못해온 부분을 다시 채우겠다라는 부분으로 나온 것 같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 구성원들이나 얘기했을 때 뭔가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총학생의 기본적인 역할로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나온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뭔가 제가 지금 대답하는 것도 명확하다고 받아들이시진 못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어쨌든 그 학생사회 재건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갖고 온 공약이 총학생회가 있을 때 이 정도는 최소한으로 해오던 공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느꼈던 총학생회 역할 정도를 다시 공약으로 가져온 거라 그 기반에는 결국 학생사회 재건, 총학생회 역할의 재건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뭔가 제가 지금 되게 말을 못해서 약간 명확하게 답변은 안 되셨을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 정 후보님과 크게 다른 관점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더 드릴 수 없을 것 같지만 저도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총학의 궁극적 목표는 학생사회 정상화, 그리고 학생사회 전 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 역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총학생회가 해왔지만 총학생회가 없었기 때문에 해오지 못한 것을 다시 되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학우분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저는 염두에서 정책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 사회가 이어져 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무너져 있는 학생 사회 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혹시 먼저 손 드신 분, 네, 발언 안 하신 하고부터 먼저 네,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네,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의사항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방금 들어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선거운동을 하시는 기조가 방금 민성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생사회의 재건 혹은 비정상 작동되었던 학생사회의 정상화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후보님들께서 생각하는 학생사회의 정상이란 무엇이고 비정상이란 무엇이길래 어떤 그런 추상적인 방향성으로 함축해서 얘기해 주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것도 궁금했습니다. 어떤 비대위로서의 체제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비정상이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비대위조차 없었던 기간이 얼마 정도 됐는지 파악이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비대위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건 작년 1년이라고 알고 있고, 이제 그전에는 비대위 형태로는 존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뭐 비대위는 저는 사실 회칙상에도 모든 총학생회와 동등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가 뭔가 비정상적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 작년 사실 뭐 예시를 하나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년에 사실 에코 유무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학생도 불편하고 노동자도 불편하고 사실 뭐 학교 구성원 모두가 불편해하는, 근데 그런 거에 이제 완벽히 학생 대표로서 나서줄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 총학의 부재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상화였고, 지금까지 사실 모든 부분이 안 존재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작년 1년간 사실 총학생의 역할의 부재와 총학이 없었던 비정상 상황을 정상화하겠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학부학생회 노력하고 계시는 형 구성원분들이 계신 거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학생 사회가 비정상이었다, 망가져 있었다, 이건 그냥 어떻게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총학의 부재로 인해서 작년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부분들이 있었으니 그런 부분 피해보는 일 없도록 1년 하겠다, 그리고 진행하지 못했던 총학 주최 행사들 다시 진행하겠다, 이 정도 기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해도 될까요? 네, 추가 질의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안 하신 학우분으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어느 정도의 상황을 파악하셨는지 잘 들었고요. 그런데 대표적인 예시로 에코휴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해성 선본에서 에코휴무 관련한 대응책을 내겠다는 정식 공약이 없는 걸로 압니다. 혹시 제가 파악하지 못한 공약이 있다면 한 번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에코유무 사실 정확한 파악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했고, 이걸 뭔가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는지 같은 파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저희가 공약적으로 준비한 부분은 없지만, 만약에 이런 식의 모든 구성원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학교 측의 일방적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무력 행사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하고 일방적인 강행이 있다면 사실 그건 저희가 공약으로 넣을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총학 입장에서 학우들이 불편해하고 구성원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대변해서 학교와 싸워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로 공약으로 넣은 부분은 아닌 거고, 그리고 에코유무에 대해서 는 따로 준비된 공약은 없습니다. 마지막 추가 질의 한 번만 해도 될까요? 네, 추가 질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에코유무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공약들이 제가 읽어내기에는 굉장히 추상적인 근거들을 뒷받침하고 계시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대동제가 없어서 학우들이 아쉬워했다, 농활이 없어서 학우들이 불편함을 겪는다, 그리고 공약엔 없었지만 에코휴무로 인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불편함을 느꼈다,
그런데 어떤 저희가 체감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선본에서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서 혹은 어떤 설문조사 혹은 뭐 다른 데이터베이스들을 분석을 거쳐서 나온 공약인지도 궁금합니다. 뭐 사실 관련 공약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저는 공약이라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 그리고 하고 싶은 것과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하는 거란 하는 생각이 있었고 사실 저희가 뭔가 파악이 안 된 게 되게 매우 좀 많은 편이긴 해요. 지금 정작 당장 총학이 들어섰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뭐 그래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 정도 사용했다 이런 계획도 잘 안 잡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뭐 사실 항상 전학대회에서 예결산안을 올리게 되잖아요. 총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료도 총학생회 카페랑 다 확인해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공약을 짜기에는 좀 환경에 제한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질의는 아니고 마지막 답변 한 번만 하고 제 발언 마쳐도 될까요? 네, 말씀해 네, 전반적으로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 필요성을 누가 느끼고 얼마나 느끼고 있냐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총학에서 돈을 얼마나 쓸 수 있는가를 파악하지 못한 점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우들이 어떤 방향성으로 느끼고 있는가를 선본에서 어떻게 파악하셨냐고 물은 거지 뭐 돈을 얼마나 쓸 거냐고 제가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본 안에서의 필요성이 대두됐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학우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였는가를 여쭤본 거였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대답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그 점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선본을 건승 비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해 주세요. 네, 그 공약에 대한 질문이 많았죠. 성함 먼저 말씀해 주세요. 공약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벌써인 상황에서 이렇게 선분이 출마해 주셔서 굉장히 수고 많으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공약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선분 혜성이 이렇게 내걸어 주신 공약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대동제와 농활이 공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총학생회가 진행했던 사업이었던 대동제와 농활이라는 것은 사실 총학생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행사였다고 파악이 됩니다. 근데 그거 자체를 공약으로 내건다는 것은 제 생각에서는 약간 부실하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학생회가 단순히 학생들이 농활이 가고 싶다, 좋은 여건을 채워야 된다, 그리고 축제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사에서 어떤 기조를 가지고 할 것인지 그 행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지만 학생의 행사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3년 세터에서는 평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학교에서 좀 대부분은 아니더라도 일부의 사람들은 평어라는 말의 존재를 알게 되고 실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사에 있어서 기조를 정해야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공개된 공약은 뭐 대동제 혹은 농활, 예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총학생회 선거 당선자였던 34대 그 바로는 그 공약을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죠. 예를 들어서 대동제 때 어떤 부스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던가 어떤 MT를 가는데 그 안에서 인권적인 측면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행사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총학생회가 없었기 때문에 대동제와 농활이라는 것 자체가 그 투표 동료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벌써기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대동제와 농활을 공약으로 내거신 건지 혹은 그런 그
두 행사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채우고 싶으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까지 총학이 부재했기 때문에 농활과 대동제라는 게 공약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는 뭐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작년에 하지 못했던 걸 다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작년에 했으면 공약으로 내세우기 많이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에 작년에 농활도 진행되었고 대동제도 진행이 되었다면 저희가 전면에 이렇게 농활과 대동제를 내세우는 것이 뭔가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기에 앞으로 내세울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변명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피할 수 있지만 사실 시작하자마자 제가 학생사회에 과거에 있었으나 학생사회에 없었던 지 오래고 저희 부모님도 학생사회에 계속 있던 사람은 아니라 저희가 일단 급하게 파악해야 될 것들이 많은 상황으로 느껴지고요. 총학생회 관련해서 인수인계 받자마자 파악해야 될 상황이 많은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사실 농활축제는 뭔가 그 과정에 있어서 엄청난 의미를 갖는다라기보다는 학생사회 정상화의 일부로서 원래 진행되던 행사들 다시 진행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걸 통해서 투표 독려 좀 하겠다.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뭔가 사실 올 한해는 특정 사업에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초석을 쌓는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무것도 파악 안 되고 인수인계도 사실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 최대한 뭔가 보수적으로 공약 자체도 잡게 되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올해는 좀 초석을 다지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학생회로서의 역할에 전념하겠다. 그리고 뭔가 그 외에 크게 엄청난 의미 부여는 그 과정에서 물론 저희가 부여할 의미도 있고 찾아야 할 의미도 있는 거지만 지금으로서 좀 정신이 없어서 뭔가 전면으로 내세우게 된 게 어떤 의미를 찾으려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학생사회에서 원래 하던 거 다시 하겠다 이 정도인 걸로 느껴집니다. 질의는 아니니까 추가 코멘트만 말하고 끝내도 될까요? 네, 추가 발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우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끊겼다가 다시 그런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 것을 압니다. 그걸 해주시겠다는 선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하지만 저는 오래 끊겼다가 첫 번째로 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처음 하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 압니다. 하지만 4, 5년 동안 끊겼다가 다시 시작하는 만큼 이 이후에 총학생의 후임자들은 혜성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혜성이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총학을 이끌어 나갈 건지를 참고할 것입니다. 처음이라서 어설플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잘해야 하는 이유가 후보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초석이 돼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동제나 농활에 있어서 그냥 학우들이 요구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대동제, 농활을 어떤 기조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룰 것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짚고 계획을 해주시면은 이 이후에도 굉장히 그런 정신이 계승이 되면서 학생사회 재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질의 안 하신 하고 먼저 네, 말씀해 주세요. 토론회 이전에 인권위원회에서 이제 혜성 3번의 그 질의서를 통해서 그 답변을 한 카드 뉴스를 봤었는데요. 이제 여러 답변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답변이 그 이후에 원활한 소통을 하겠다 또는 이후에 협의를 할 예정이다. 좀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이 나와서 사실 명확한 내용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상 중대가 되지 이러한 가이드라인이나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건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저는 느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후 처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제 이런 인권 침해 사안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권 침해 사안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총학이 서게 된다면 총학 내부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다른 학생회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총학 주관의 행사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냥 학교 여러 장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인권 침해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총학 그 학생회 내부에서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지금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 선본 내에서 인권 뭐 침해 사안이라든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말씀해 주신 걸 정리하면 인권 침해 가이드라인의 유무 여부와 현재 만약에 발생할 경우 내부에서 인권 침해 사안 네, 제가 사실 이해가 잘 안 된 게 내부라는 게 학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 학생회 내부를 말씀하시는 건지 한 번만 첫 번째로 질문을 드렸던 거는 학생회 내부에서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지 질문 드렸습니다. 뭐 학생회 내부에서 벌어지든 저는 뭐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인권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에 맞춰서 저희도 가이드라인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재로서는 뭐 어떤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준비되어 있다는 아니지만 과거 계속 해왔던 것처럼 최대한 사후 처리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라는 부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감하고 그래서 예방이 최대한 인권 침해 사안 일어나지 않도록 내규의 형식으로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건 어쨌든 인권 가이드라인에 기반해서 제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부에서 일 벌어졌을 때 대응 방안은 사실 개인적은 아니긴 하지만 그 인권 침해를 당한 당사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대처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제가 인권위 답변에도 어쨌든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했을 때 최소한의 인원만 아는 상태에서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 뭐 제가 답변에는 피해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신고자든 피해자든 뭐 옆에서 뭐 그거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 사람이든 그런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학교 인권위원회가 존재하니까 만약에 그 내부 일에 대해서 당사자가 인권위원회로 인계하기를 원한다면 인계를 할 것이고 만약에 내부에서 처리하기 원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원하는지 뭐 공개적인 사과문을 요구한다면 공개적인 사과문을 아니면 뭐 개인적인 처벌을 원한다면 처벌을 그런 방식으로 피해자 대응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을 만든과 동시에 그 가이드라인 외에도 그 신고자, 피해자 어쨌든 그 신고한 사람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결해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먼저 질의 안 하신 분 있어서 질의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약 사항들 이행이 될 수 있는지 성함 말씀해 주세요. 공약 사항 이행 관련해서 아까 답변 듣다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여쭤보는데요. 그 총학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해상 성분의 주요한 공약 중에 사물함 교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시겠지만 사물함이 되게 크고 그 숫자도 되게 많은데 이 예산은 얼마 정도로 책정했고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이게 총학이 쓸 수 있는 예산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 공약이 나온 게 사실 좀 의구심이 들고요.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우산대여 공약인데요. 니폰학부에서도 지금 연체자 문제 때문에 재정비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산대여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에브리타임 사용하는 공약을 좀 봤는데 이거는 질의보다는 좀 항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리타임 자체는 우리 학교 학생일 것이라고 여겨지는 외부인도 사실 볼 수가 있잖아요. 계정을 구매한다든지.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보안 시스템이라거나 뭐 그렇다고 국가기관 같은 데서도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고요. 익명이라서 과대대표 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 안에서 혐오 문화도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데 에브리타임을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항의의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입니다. 네, 우선 사물함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관련해서 학교와 얘기를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학교 측에서도 지금 사물함 교체에 대한 의지가 있는 상태이고 직접 만나서 미팅을 했을 때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학교 예산을 잡아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학이 얼마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느냐와 상관없이 학교 측과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바꾸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두 번째가 우산대여 사업 사실 연체자 저는 대여 사업에 있어서 이게 저희가 수익 사업은 아니다 보니 어느 정도의 연체나 아니면 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희가 완전 뭐 100%다 회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뭐 빌려주면서 돈을 벌겠다 이런 사업도 아니고 그냥 복지 사업의 일종으로 우산 급한 사람들 위해서 빌려주겠다라는 사업이 물론 너무 과도한 연체나 그로 인해서 다른 사업의 재정에 있어서 불안정성이 생기면 물론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나 어쨌든 복지 사업의 일종으로 조금 분실이나 아니면 회수가 되지 않는 문제는 안고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브리타임은 뭐 항의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뭔가 온라인 커뮤니티가 잘 구성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뭐 학교 인스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방적인 통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나마 학우들이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가 어딘가를 생각했을 때 저는 물론 아까 뭐 통계로는 따지지 못하겠지만 에브리타임이 그래도 온라인상에서 그나마 활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혐오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고민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총학생회 게시판이라고 총학생회에서 글을 삭제하고 이런 게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검토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저 사실 총학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 후보로 나와 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 꼭 총학이 잘 섰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혹은 뭐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라고 되게 많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한테 연락을 주실 수도 있는 문제였고 혹은 그 전에 뭐 주문이 장을 했던 분한테 연락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특히 농활 같은 면에서는 그때 어떻게 했는지라도 충분히 알아보실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사실 지금 모든 공약이 굉장히 남발성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건 학교의 재원과 총학생의 재원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정해져 있는데 학교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해서 혹은 다들 원한다고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특히 우산 대여 같은 사업도 미콘이 뭐 수익성을 바라자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조금이라도 더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연체료라는 걸 받았던 건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어떤 의미를 갖고 하시는 건지 정말 저는 파악하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모든 학우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해서 하거나 안 하거나 문제를 하는 것이 총학생회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것이 총학생회 사업인데요. 모든 사업들이 다 학생들이 원할 만한 혹은 있었으면 하는 공약들인 것 같아서 좀 더 성공에 대해 총학생회라는 명칭에 맞게 뭐 작년에 학내에 있었던 미니키터라든지 혹은 기타 등등의 더 많은 사업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데요. 그래서 부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혹은 어떤 공약들을 어떻게 준비하셨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하실지 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이름이 총학생이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좀 더 많은 학우들과 많은 학우분들이 좀 더 편의를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저희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마찬가지로 좀 더 많은 학우들의 편의, 좀 더 많은 학우분들이 원하는 걸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는 총학생이 아닙니까? 저희는 뭐 누군가 특정 뭐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최대한 많은 학우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총학생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렸던 질문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공약을 생각하셨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해나가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먼저 추가 질의하고 다음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이냐고 여쭤보셨고 어떤 공약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 역시 정 후보와 같이 공약을 짰기 때문에 뭐 저 혼자 단독으로 짠 공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앞세웠던 뭐 농아리라든지 대동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것에 저도 공감대를 느끼고 함께 시작을 한 것이고요. 어떤 마음가짐이냐고 여쭤봤을 때는 아까 대답이 좀 동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총학생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학우분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학우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고 생각하는지 알기 위해서 저희가 총학 간담회도 연다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제가 부족한 점이 있거나 뭐 소통이 부족한 점이 있거나 뭐 그 외에 다른 부분 뭐 아니면 저의 마음가짐이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좀 더 그런 여러 가지 소통적인 측면을 통해서 메꿔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질문이 너무 쏟아져서 정신 없으실 것 같은데 천천히 답변 주셔도 괜찮다는 말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소통을 위해서 간담회 열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총학생회 포함 학부학생회에서도 되게 다양한 형태의 간담회나 소통 창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를 열었을 때 사실 참여자가 많은 편이 항상 아니었고 그랬기 때문에 학생회 안에서 더더욱 소모적인 감정을 느끼는 인원도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간담회와 관련된 공약들이 점점 더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공약들이랑 마찬가지로 좀 이어지는 질문인 것 같기는 한데 간담회를 그냥 연다고 했을 때 학우분들이 본인의 시간을 내서 총학생회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만 들으려고 그 자리에 참석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간담회에서 학우분들의 좀 참여를 이끌 만한 어떤 방안 같은 거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부후보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이게 부후보님의 생각이니까 어쨌든 좀 이 선본 해석의 방향성이랑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최대한 많은 학우의 편의를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에서 지금
모두의 화장실 진공부터 해가지고 비대위 혹은 총학생회 출마를 했을 때 되게 많이 부딪혔던 부분이 이게 소수의 학생이지만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문제인가 아니면 다수의 학생이 불편해하는 문제인가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논쟁이 되게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총학 선본 해성은 다수의 편이 다수의 의견을 더 귀 기울여 듣겠다라는 형태의 기조를 가지고 계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대답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부후보님? 두 분의 의견을 둘 다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죄송합니다. 간담회에 관련된 질문이었는데요. 동료 학우분들 참여 유도할 수 있는 방안 혹시 논의된 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간담회 등 행사가 참여율이 높지 않은 부분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매달 학생회 일정 듣는 것보다 사실 이제 선거 나올 후보의 정책을 듣는 정책 토론회가 훨씬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시지 않은 걸 보면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매달 간담회 연다고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뭔가 많은 사람이 안 올 것 같고 소모적이니까 우리가 뭔가 굉장히 유인책을 사용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는 저희도 홍보하기 위하고 이런 자리가 있음을 알리는 것까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더 중요한 건 학생사회 문화 자체를 이렇게 총학생회나 어쨌든 대표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방향은 학생사회의 뭔가 대표자들이 섬으로써 달라지는 게 보여주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건 이제 결국 소수자 뭔가 꼭 필요한 소수자와 그리고 꼭 필요한 소수자에 대한 무언가냐 아니면은 다수를 대변할 수 있는 이야기냐를 여쭤봐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총학생회 가장 중심적인 것은 다수를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소수가 꼭 필요해하는 것과 다수가 대체로 원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땐 다수가 대체로 원하는 곳에 조금 더 저울이 기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총학생의 역할은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저울을 최대한 수평으로 맞출 수 있게 하는 것. 저는 그래서 단순히 이걸 다수자를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추가 질의 이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는 안 하고 의견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방금 말씀해주신 게 해성 선본의 방향성이랑 굉장히 일맥상통한 얘기일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답변은 됐습니다. 다만 저는 어떤 정당이 다수를 대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듯이 총학생회도 일종의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권리를 대변할 건지 그러니까 학생도 저희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고 다 같은 학생이 아니고 저희가 속해 있는 학부마다도 원하는 것이 다르고 학년마다도 원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어디에 중점을 맞춰서 어떤 권리를 대변할 것인지를 정해서 나오는 게 선본이고 그 방향성이 기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를 위한 것을 하겠다. 하지만 그 안에서 차별과 배제는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사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가능한 건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전해드립니다. 네, 질의해 주세요.
우선 뭔가 그런 대변하는 거에 있어서 뭐 제가 저울질을 한다고 표현했지만 저는 뭐 저울질이 할 일이 아니란 건 저도 공감하고요. 이게 단순히 뭔가 다수의 이익을 하기 위해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다라기보다는 최대한 많은 학우를 대변하기 위한 방향이 개개인이 모두 원하는 방향이 다른 상황에서 그들의 중간점을 적당히 찾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 게 총학생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뒤에 말씀해주신 지금 경영학부와 미래학부의 대표자에 대한 부재 부분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솔직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죄송하고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영학부 학생회가 존재해서 경영학부가 해야 될 일이 진행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업에서 학부 학생회가 없음으로 인해서 배제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의 공백을 채우는데 어쨌든 총학의 인력이 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당장 공약으로 내세운 그 농활 같은 경우에도 학부 학생회들이 어쨌든 본인 학부의 그 학우들을 컨트롤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학부 학생회가 비어있다고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의 총학이 어쨌든 중앙을 컨트롤함과 동시에 학부 학생회의 공백을 채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발언 해주시고 두세 분 정도 더 질의응답 듣고 없으면 마무리 발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질의 있으신 분은 미리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3월 22일부로 사퇴하기 전까지는 제34대 동아리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직을 받은 2023년 11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총학생회 벌써 때문에 진행되지 못한 사업을 동연히 꽤 많이 분담을 했습니다. 경영학부와 미래학부의 사물함 사업부터 시작해서 새내기 새로 배운터에서 어떻게 그 인원들을 데리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동아리연합회를 하는 중에 국제학부 학부장님께도 연락이 왔었습니다. 국제학부 학생들이 축제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경영학부와 국제학부라고 해서 학생사회에 관심이 없거나 학생회를 하기 싫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리고 처음 준비하는 거라서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학생회라는 것은 사실 모든 학생회의 상위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그 권한의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과 그런 권력을 좀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정책 토론회 하시면서 좀 힘드시겠지만 오늘 여기서 나왔던 이런 발언들이나 생각해보지 못하셨던 부분들은 좀 깊게 생각해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어쨌든 어떤 우려점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동안 동현이 맡아서 해서 고생했던 부분도 있는 거고 사실 저희가 만약에 총학으로 선다고 하면 분명히 외면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학부, 그 국제학부 모두 학교 구성원이고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질의 있으신 구성원분 계실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요렇게 순으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앞에 분들이랑 되게 질문의 결이 비슷한데요. 앞에서 계속 많은 학우분들을 대변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교내 소수자는 적어도
이번 선본에서 주 공약으로 어쨌든 농활 내세우셨고 저도 숙박 행사를 참여해본 적이 해본 적이 있는 입장으로서 이제 안전 문제나 인권 문제 관련해서 사실 소수자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약간 성중립방, 베리어프리, 시기 제한 같은 걸 포함해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거에 대해 인수인계를 받은 게 있거나 좀 구체화된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성중립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권위 질의서 답변에도 드렸듯이 운영해본 구성원은 없는 상태여서 뭐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운영할 생각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미흡한 운영을 통해 오히려 피해보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있고요. 그 외에 시기지향이나 또 뭐 말씀해 주셨어요? 베리어프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인수인계는 아니지만 제가 예전 활동하던 학생 단위에서 항상 신경 쓰던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조금 고민되는 건 성중립방 경험이 아예 없는 구성원들끼리 있다 보니 오히려 그 과정에서 피해보는 학우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있긴 한데 저희 준비 과정에서 잘 고민해서 외부의 자문을 받던 아니면 진행해본 학내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던 해서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세요. 저는 계속해서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인 것 같은데 계속 많은 학우들에 대한 질문이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이거에 대한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자꾸 생각해 보면 당장 인원수가 적은 학부인 국제학부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근데 사실 국제학부는 인수예측조차 만들어지지 않아서 총학생과 특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인데 아직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소외되는 소수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이 사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인권위원회 질의서에서 보시면 인권국이나 인권 공약이나 이런 것들 오늘 정책 토론에서 인권 공약이 설명된 것도 없고요. 인권국 같은 경우에도 계획이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중립방도 사실 답변이 정말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필요가 있어서 지금까지 해왔고 여기에 미입한 활동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생긴다는 건 성중립방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어차피 항의처럼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런 것들 좀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모든 것들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지 못하겠지만 인권공약 어떤 거 생각하고 계시는지 소외되는 학생들 소수의 의견들 우리가 잘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구체적인 근거로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인권공약 우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인권국 안 만들겠다고 한 적 없고요. 기존 학생회들이 하던 것처럼 저는 제 입장에서는 지금 그때 권리연대국과 인권국이라는 이름으로 질의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만들까에 대한 거였고 저는 그 기반에는 어쨌든 만들겠다는 기반이 깔려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제가 오독의 여지가 있게 답변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 인권공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베리어프리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하던 활동도 있고 베리어프리 관련해서 아직도 학교에 못 가는 공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베리어프리 대대적으로 한번 학내 베리어프리 조사와 그리고 뭐 온수역이나 주변 상가들까지 베리어프리 접근성 얼마나 되는지 조사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인권공약 관련해서 전면으로 내세우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 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구성원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네. 저는 미코나코 오연주이고요. 저는 계속 들으면서 생각을 했던 게 앞서 앞에 계셨던 분은 2년 동안 어쨌든 간에 총학생회 일을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계속 질의 주시는 분들도 학생 사회에 계속 뭔가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었는데 그러한 어떤 커넥션 같은 것이 없이 이렇게 후보로 나오신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권 관련된 공약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뭔가 관련된 경험자가 없어서 뭔가 조심스럽다라는 말은 약간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뿌릴 수 있는 거고 더 물어볼 수 있었던 거였는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조금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조와는 맞지 않더라도 기존에 학생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지금 회성에서 미흡한 지점들을 채워줄 수 있는 인원들을 함께 할 어떤 의지가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 지금 저는 정 후보분의 말씀만 들어서 잘 몰라서 어떤 내부 안에서도 통일이 돼 있는 의견들이 있는 건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가 미흡한 부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누가 도와주실 분들이 함께 해주시겠다 하면은 크게 거부할 생각이 없고 저희 선본 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도와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함께 어쨌거나 일을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자꾸 아까부터 이런 얘기가 있을 때 도와주시면 이런 말은 뭔가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총학의 어떤 스탠스와 그 외부에서 도와주는 어떤 인원의 어떤 분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총학 안에서 그런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행해가는 어떤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뭔가 좀 더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모집을 하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참여하신 분들이 학교에 어쩌나 지금 계속 있는 상황이니까 직접 설득을 한다거나 아니면 설득 당할 의지라도 있는 걸 좀 내비쳐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정책 토론의 내용이 속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중선관위에서 따로 속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나요? 속기가 없나요? 네, 중선관위에서는 따로 속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면 자체에서 하고 있는 건 있나요? 네, 그 혹시 후보자님 저희 간단히 정리는 하고 있는데 모든 부분 섞기는 아니고 관련된 내용에서 답변이랑 간단히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다 전달이 될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뭔가 어쨌든 지금 학우들이 참여를 많이 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꼭 논의가 되어야 되는 문제고 보완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그냥 휘발되고 지금 질문을 어떤 적으시거나 그런 뭔가 필기를 하시는 것도 안 보여서 뭔가 지금 저희의 말들이 그냥 휘발되는 건 아닌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꼭 여기서 있었던 어떤 것들이 저는 어제간에 지금 완전 없는 상황에서 새로 시작하신 거는 정말 대단한 용기고 너무 감사드리지만 뭔가 저는 학교를 정말 애정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이 학교에서 있는 이런 총학생회 분들의 일들이 휘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었던 되게 소중한 것들을 잘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얘기들 잘 가져가셔서 내부에서 좀 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저희가 직접 하진 않아도 저희 지금 선분원들 여기 계신 분들 부탁드린 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내용 정리는 됐을 거고요. 사실 오늘 굉장히 정책 토론회에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다들 많이들 짚어주셨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보완해야 될 부분 많이들 주셨다고 생각하고 뭐 그 과정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 위해서 함께 아까 계속 제가 도와주신다라는 발언이 뭔가 불리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뭐 함께 하실 분들 있으면은 물론 저는 내부에서 방향성이 많이 갈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내부 방향성은 어느 정도 통일이 되어야
나아가는 데 있어서 소모되는 부분도 적고 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뭐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충분히 함께 일단은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내부 구성원들끼리 치고받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계속 소통을 하고 어쨌든 균형이 있어야 다양한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게 그냥 소모적이지만은 않은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답변이 전체적으로 부실했던 것 같아서. 만약에 혹시 좀 여건이 가능하시다면 앞서 나왔던 질의들을 속기나 이런 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좀 더 논의를 통해서 뭔가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이 정리돼서 뭔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이런 자리가 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내부 오늘 나왔던 내용들 다시 한번 내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듣고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10분입니다. 사실 앞에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저도 저희 선본 그리고 저 자체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그 과정에서 뭔가 여기 정책토론에 오신 분들에게 좀 많은 실망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나왔던 부분들 저희 선본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이렇게 정책 토론회로 끝이 아닌 저희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할 수 있는 질문들이 다시 생각해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많은 조언들, 많은 질문들 그리고 기존 학생사에 계셨던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다시 한번 꼭 생각해보는 과정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미흡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학생사회를 좀 떠나 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학생사회에 있었던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좀 깊은 고민이 적었다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더 깊이 고민하고 발전하는 총학생회 후보 선본 혜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역시 학생사회에 있었던 일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우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책 토론회에서 해주신 말씀들 다 전부 하나하나는 제 머릿속으로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정리해 주신 내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굉장히 무게감 있고 책임 있는 자리에 앞으로 갈 사람으로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훨씬 더 치열한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들 또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와주셔서 어려운 자리에 와주셔서 또 질문해 주셨을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도 앞으로 정 후보님을 열심히 도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런 고민들을 함께 헤쳐나가는 선본 혜성의 일원으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선거본부 혜성과 함께 정책토론회 진행하였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이번 주 일요일 19시까지이며 투표 기간은 다음 주 4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매일 9시부터 18시 30분까지 세천연관 1층 건강증진센터 앞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 시 신분증 및 학생증 등을 지참하시어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성공회대학교 제39대 총학생회 보궐선거 정책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구성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